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가정법 마지막 시리즈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지금 저희가 지난 두 차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내용들을 잠깐 저희가 이제 검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정법에는 저희가 그때 5가지, 특히 이제 이혼 사유에 있어서 5가지 이슈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남이 되는 것, 자녀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그리고 공동 재산, 빚, 이러한 5가지의 이슈를 갖고 지난 두 차례 방송에 걸쳐서 여러분한테 가정법의 전반적인 또 그리고 이혼 당시에 법적으로 가늠되어야 될 그러한 이슈들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가정법에 있어서 이혼 말고 그 외에 다른 차선책, alternative가 없느냐 하는 그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거는 legal separation 개념입니다. 이 법적 별거라고 굳이 우리 한국식 표현을 하라고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적 별거라는 것은 이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둘이 같이 결혼한 상태로 그대로 법적인 부부로서 남아있고, 그리고 자녀들한테도 당연히 법적인 그 어머니요 아버지요 그런 상태를 다 유지를 하면서도 두 부부가 법적으로 남남이 되고 따로 사는 별거의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는 물론 우리가 여기에서 남남이 된다 하는 것은 싱글로 이제 재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더라도 완전히 법적인 별거라는 의미에서 특히 배우자 폭력으로 시달리는 그런 가정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은 가정에 그 배우자 폭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위에서 소문으로라도 아마 들으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한쪽 배우자가 구타당하고 한쪽 배우자한테 진짜 그 온갖 힘든 수모를 다 겪으면서 결혼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본인이 이혼은 원치 않는다 그러면은 legal separation이라는 걸 통해서 법적인 부부로 남아 있되 서로 따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자녀 양육권, 자녀 양육비, 위자료 문제는 다 같이 지금 부부로서 있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한 이슈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물론 미성년 자녀를 두셨다 그러면은 또 그 자녀가 별거하는 배우자들 사이에 어떻게 같이 보내면서 그 커스터디 문제가 정해지느냐 하는 건 또 별개의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공동재산, 그리고 공동빚, 이 문제에 있어서는 legal separation을 통해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령 부부가 이혼은 하지는 않지만은 부동산 가치가 200만 불이요, 사업체 가치가 300만 불이요 하는 이러한 자산들이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혼 과정을 통해서 공동 재산이 분배되는 거와 같은 마찬가지 맥락에서 legal separation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부의 공동 자산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인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그 배우자 간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혼을 생각하시는 그런 부부들 경우에 대부분이 열이면 열 다 이혼을 선택을 하지 legal separation 개념을 생각지 않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든 부부관계를 갖다 정리하는 데 있어서 이혼을 하지 않고 legal separation을 하느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보면은 제일 큰 이유는 종교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어떤 특정 종교에 의해서 그 종교가 이혼을 타부식하고 또 아니면 이혼을 또 허락치 않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이혼이라는 법적 divorce proceeding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legal separation을 하는 경우도 종종 보고 또 이제 그 아주 가풍적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적인 동양인 가정들에서 이제 보면은 가풍의 이유로 이제 이혼 대신 legal separation을 갖다 선택하는 경우를 또 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legal separation을 한다 그럴 것 같으면은 법적 별거를 하고 재산도 다 정리할 수 있지만은 부부로서의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령 제일 두드러지는 부분이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이든 패밀리 플랜이든 모든 이런 이 상황에서 분명히 이 커플은 결혼을 한 married couple이지 divorced couple이 아닙니다. 다만 legally separate 돼 있다는 그 개념만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이야 많이 세대도 변하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혼이라는 게 어떤 그 사회적 타부로 생각지를 않는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가정보다도 하지만 그런 이 legal separation 이 그러한 이혼보다 장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특히 동양인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 그렇지만은 좀 우리가 뭐 아니면 도 이러한 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사람하고 살든가 아니면 완전히 이혼을 하든가. 근데 저는 이 legal separation이라는 거는 또 더군다나 그 두 배우자한테 충분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서로 떨어져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legal separation 시간이 지난 후에 부부들이 서로가 서로한테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제 그동안 아픈 추억보다는 좋았던 추억들을 이제 되돌리면서 서로 이 떨어진 시간과 공간이 그 부부간에 새로운 대화의 다이내믹스를 형성해 주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legal separation 이혼을 하시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께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러한 옵션들도 나한테 있다 하는 것을 그 변호사와 상담할 때 꼭 같이 한번 해보시길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또 이제 저희가 그 이혼 외에 어떤 다른 그 이혼의 결혼한 상태를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 중에 물론 특수 상황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은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것이 결혼 무효입니다. 그 annulment of marriage라고 해서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는 카운티 본인이 거주하는 카운티에 가셔서 marriage certificate을 얻으시고 또 세레머니를 통해 가지고 결혼식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가 됩니다. 이렇게 부부가 돼서 살다가 이게 잘못된 결혼이구나 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결혼을 무효한다는 얘기는 결혼을 한 적이 없는 거가 되는 겁니다. 물론 결혼한 기록도 있고 결혼을 무효한 기록 자체는 물론 남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무효가 된 그 당사자는 추후에 결혼을 할 때에
그게 두 번째 second marriage가 아니라 본인의 첫 번째 first marriage가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 결혼 무효가 특히 젊은 이 청년층의 초혼 결혼을 했었을 때, 또 물론 재혼도 물론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결혼을 무효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그 그라운드는, 내가 결혼을 무효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혼에는 이유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irreconcilable difference, 서로 배우자 간에 해결되지 않는 차이점,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이혼이 당사자들 간에 있으면 이혼은 다 될 수 있겠지만은, 이 annulme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법적으로 거기에 타당한 이유가 돼야지만이 이제 그 annulment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그 annulment을 할 수 있는, 결혼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라운드는 우리가 이제 그 친족 간의 결혼, 사촌, cousin까지죠. 그래서 그 결혼을 했었을 때는 결혼식을 다 하고 marriage certificate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효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 또 몇 가지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 mental capacity, 가령 우리의 의식적으로 어떠한 그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결혼을 했었을 때에 그 결혼 또한 역시 무효화하고자 하는 annulment petition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그리고 다른 하나는 inability to consummate, 결혼 생활 불가능, 이렇게 하겠습니다. 생활 불능. 결혼 생활이라는 거는 이제 보수적인 우리 그 트래디셔널 개념에서 부부가 같이 동침을 하고, 물론 이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은 자녀들을 두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그 부부의 가장 기본적인 거라 해서 부부가 같이 그 부부 생활을 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한쪽이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걸 예전에 몰랐다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알았다 했었을 때, 그런 것 또한 역시 혼인, 결혼을 갖다가 무효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forced consent, 이거는 강압에 의해서, 내가 진짜 강압에 의해서 손 비틀려 가지고 내가 그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해왔다 하는 상황일 것 같으면은 또 결혼 무효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들 많이 그 하시는 중에서는 이 fraud라는 개념을 씁니다. 사기, 결혼 사기. 결혼을 하면은 이러이러한다 하고, 이 사람이 유명한 셀레브리라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게 아닌 거짓말이었다.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 이유가 합법적인 이유였었고, 그 합법적인 이유에 대한 그 사기가 있었었다 할 것 같으면 역시 결혼 무효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단속하고 그런 거를 발굴해 달라고 그러지만은 일종의 사기 결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얼마의 보상을 받고 결혼을 해서 그 사람이 영주권을 받게 하고 하는 이런 거. 한 배우자가, 그 배우자는 체류 신분에 문제가 있는 배우자였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는 나랑 결혼을 하면은 영주권 신청을 해주고 이러이러한 어떠한 거기에 대한 그 두 사람 간의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고로 사기이기 때문에 나는 결혼을 무효화해야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nature, 내용 자체가
돈을 받고 아니면 결혼 생활이 아닌데 하면서 영주권을 내주는 것처럼 하는 그 자체가 다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 불법 계약의 위반은 그 자체가 fraud라는 근거가 될 수 없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도 또 있었습니다. 물론 이 결혼 무효는 각 주마다 그 결혼 무효를 허용하는 그 그라운드들이 또 다 틀립니다. 캘리포니아는 아니지만은 어떤 서던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외도 이것도 결혼 무효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주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울러 한번 저기 생각해 두시면은 이 marriage annulment 결혼 무효라는 것도 사실 이런 옵션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한테 꼭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요한 것은 그러면 statute of limitation 내가 이런 결혼 무효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는 그 내가 결혼 무효를 신청하는 그 이유에 따라서 그 기간 또한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mental capacity인 경우 그리고 결혼 생활이 불능 이 경우는 아무래도 제일 짧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6개월 결혼을 하고 나가지고 6개월 이내에 이런 문제는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가 결혼하고 5년이 지난 이후는 이미 한쪽 배우자가 그거를 다 감안하고 결혼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패티션을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거절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고로 이 annulment이라는 거는 내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여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단 내가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들은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family law 가정법 얘기를 하면서 그 또 이혼 얘기도 했고 그리고 오늘은 이혼 외에 우리가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여러분하고 한번 짚어봤습니다. Legal separation이라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다른 옵션인 반면 이 결혼 무효 annulment이라는 것은 이러한 특수 상황에 내가 적용됐었을 때만이 신청 가능하고 또 신청해서 그렇게 무효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기 원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오늘로서 그 가정법 시리즈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가정법에서 주인공은 남편도 아내도 아니라 미성년 자녀들이라는 얘기를 제가 꼭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비롯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 방송 클로징을 하면서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두신 비교적 우리 젊으신 이 부모님들, 부부들께서 참 생활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부가 늘 일심동체해서 즐겁고 기쁠 수만이 없다라는 것은 아마 모든 가정에 다 보편화된 그런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또 어떤 가정은 배우자 간에 서로 그 갈등이 너무나 힘들고 깊어서 그대로 계속 진행됐다가는 진짜 마치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다 느끼는 게 이게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기분을 느낄 때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를 두신 이 부부들이 이혼이나 뭐 legal separation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우선 첫째 이것의 가정법의 주인공은 미성년들 자녀. 모든 것이 미성년 자녀들의 안녕을 그들의 웰빙이 어떤가에 대한 모든 포커스를 두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흔히들 특히 다혈질적이고 감정적이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민족들, 우리 한국 민족도 그런 민족 중에 이제 하나겠지만은 같은 경우에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는 나머지 자녀의 모든
결정권을 내가 더 잘 아는, 세상을 더 많이 산 부모가 내려줘야지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키고 보호해야 될 나의 눈동자와 같은 나의 소유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를 저희가 많이 봅니다. 참고로 눈동자는 제 몸의 일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소유하는 거고, 제 뇌 기능으로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좌지우지할 수 있지만은, 아무리 어려도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그 한 명 한 명 자체가 개개의 인격체이고, 그들의 감정과 그들의 의견과 그들의 마음, 그 모든 것이 독립된 매개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법에서 이 자녀 양육권 문제를 다룰 때 이제 그 인터뷰하는 이제 카운슬러들이 아이들을 인터뷰를 할 때, 그 나이들이 어려도 예전에는 13살이라는 어떤 기준된 선이 있어서 13세 이상의 아이의 의견을 큰 폭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의 의견은 안 그렇고 이런 게 있었지만은, 요즘 어린아이들은 예전과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7세 아동의 그 이 성숙함이 때로는 예전 15세, 16세 청소년의 그 성숙함이라 가지고 놀랄 때도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봅니다. 이렇듯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독자적인 이제 그 인격체라는 걸 꼭 여러분들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제가 이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모들이, 그 배우자들이 본인이 의도치 않는 진짜 그런 상황으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양육권 문제를 앞두고 아버지는 자녀한테 이렇게 얘기하라고, 엄마는 너는 이렇게 얘기하라고 인터뷰를 당할 때 그런 것들이 이 어린아이들의 그 심령을 진짜 그야말로 찢어놓는 그러한 이 아픔을 본인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실제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아픔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은 제가 처음에 그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uncontested versus contested. 싸우는 이혼과 싸움 없는 이혼입니다. 이혼에 앞서 결정 내리기 전에 다방면으로 저희가 이제 지난번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담, 부부간의 그 대화의 방법을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것이 중에 하나가 이제 상담이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해서 힘든 결혼 생활을 다시 붙여보든, 아니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이혼을 해서 각자 서로 길을 가는 것이 본인들에도 물론이요, 또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었을 때의 선택은 내가 싸울 것이냐 아니면 싸우지 않을 것이냐. 이 판단이 참 이성적으로 내려지기가 힘듭니다. 이혼은 그 소송의 내출 자체가 감정이 지극히 많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다 어떤 법적인 문제보다도 이 가정법만큼이야말로 진짜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은 미성년 자녀들을 위한 그 뜨거운 가슴과, 그리고 진짜 이 현실 속에서 어떤 게 서로한테 유리한 방법이냐. 물론 거꾸로 됐네요. 컨테스트가 싸우는 이혼이 되겠고, uncontested가 싸움 없는 이혼이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고 여러분께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 마음의 결정도 하시고, 또 이혼 외에 legal separation이라는 또 다른 옵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 생활하시는 데에 그 가정에 어려움들이 혹여 있으신 분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지혜로 다 잘 해결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가정법 시리즈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